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어제 오후에 열렸습니다. 3차 공판으로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이달 말에 변론을 모두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빠르게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재판부는 앞서 이 선고를 내리기 전 이 마지막 공판 기일인 결심 공판 날짜를 이달 26일로 예정을 했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도 이 다음 주 수요일 한 차례 더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에 곧바로 26일 오후에는 이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증인 신문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제한을 하고 실제 재판에서도 빠른 심리를 위해서 신문에 적극 개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대표 측의 증인 질문 도중에 1심에서 여러 증인이 나왔으니까 추가 채택 취지에 맞게 물어달라라거나 이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라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서 물으면서 이 신문에 속도를 낸 겁니다. 재판부가 이처럼 빠른 재판 진행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선고가 됐던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이 앞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걸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기존에 예고했던 심리 일정을 고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표 측의 위헌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이 대표는 앞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냐 이런 비판을 자초했었는데요. 최근 친야 성향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는 오히려 재판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이어 어제 재판이 끝난 뒤에도 빠른 재판 속도에 대해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었다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항소심 선고 빨리 나도 걱정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 증인 신문 오늘 첫 증인 신문인데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어제 재판엔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담당 공무원 A씨가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허위 발언 공표 혐의를 받고 있고 1심에선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대표 측이 당시 백현동 사업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에서 A씨는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고요. 이 대표 측이 성남시가 계속해서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았는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논의가 없었냐고 재차 물었지만 자신은 당시 주무관이라 잘 모르고 상급자에게 관련 논의를 보고한 일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유죄가 나왔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여러 성남시 공무원들도요. 국토부 협박은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증언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증인 신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 측은 당초 어제 재판에 백현동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그대로 채택했었는데요. 돌연 그중 1명을 철회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요.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가 내놓은 주장의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바로 국회 도서관의 자료를 인용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이 대표는 앞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최근 국회 도서관이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조사하고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상당수 해외 국가가 관련 처벌 규정을 두는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예로 영국의 경우 국민대표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자격 박탈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일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고 소개를 했고요. 미국 역시 16개 주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처벌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유사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대표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건데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해외 관련 규정이 있어도 다분히 고의적일 때만 처벌한다면서 우리나라처럼 후보의 발언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삼아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